수학하의 마지막 단어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보시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거 RPM은 단원 2개로 되어 있는데 셋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는 생각.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꼭지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얘기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열 얘기 나오고 다음에 하시면 이제 조합 그리고 분배 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처음에 할 때 식당 가서 밥 먹는 거 얘기했나요? 우리 딸 옷 입히는 거 얘기했나요? 아 그래? 그럼 이번에는 우리 딸 옷을 입힙시다. 어린이집 가야 돼. 옷을 입어야죠. 위 옷도 입고 밑에 옷도 입고 양말도 신어야 되고요. 더 자세한 거 생각하고 뭐 3개만 합시다. 그래서 위에 상의를 입힐 거고요. 밑에 옷을 입힐 거고 양말도 신길 텐데 위에 옷으로 우리 딸 원래 좋아하던 색이 빨간색이야. 요즘 분홍색에 꽂혀 있습니다. 분홍색이라고 하면 혼나. 핑크색이라고 해야 돼. 핑크색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 엄마가 좋아하는 게 노란색이야. 뭐 한 3가지 정도 색깔 있다가 치고요. 바지 밑에 옷으로 그래도 흰 바지, 청바지 뭐 할까 나도 검은색도 있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노란색도 있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양말로 반짝이 양말 있고요. 땡땡이 양말이 있고요. 뭐 이래 실제로. 그리고 당근 그려져 있는 양말도 있고요. 오리 그려진 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우리 딸 옷 입혀서 보낼 거야. 경우에서 몇 가지? 뭐라고? 그러네요. 우리 딸 옷 입혀서 갈 거야. 다 입혀야 돼. 빼먹으면 안 돼. 옷 입혀서 가는 경우 몇 가지다? 3, 4, 3. 이거 다 곱하는 거야. 왜 곱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죠? 당연히 곱할 거잖아. 이걸 설마 3 더하기 4 더하기 3이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딸 4살이거든. 여학생들 4살 때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4살 때도 그랬을 텐데 한참 원피스에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 옷, 밑에 옷 떨어져 있는 옷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원피스. 이상한 줄무늬 있는 원피스도 있고요. 원피스. 줄무늬 있는 거, 또 레이스 달린 거, 또 망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밑에 이제 바지로 속바지는 입어야 되니까 레깅스 색깔 빨간색 너무 그렇다. 파란색, 초록색. 원피스 입혀서 가는 경우 몇 가지냐면 총 6가지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딸 옷 입혀서 어린이집 보낼 거야. 경우 몇 가지 있습니까? 이거 몇 가지? 36개. 이거 몇 개? 6개. 그럼 36개랑 6개는 둘이 더하는 겁니다. 36이랑 6을 곱할 생각을 하진 않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합의 법칙이다, 고배 법칙이다 책에서 설명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야. 느낌으로. 어떨 때 더해야 되는지, 어떨 때 곱해야 되는지 대충 알아요. 문제는 대충 아는 게 문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굳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한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책에서 합의 법칙을 뭐라고 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말했어. 고배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라고 표현을 했거든. 근데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이거 3하고 이거 4하고 이거 3은 곱했거든. 책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니 위에 옷도 입어야 되고 밑에 옷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신어야지. 셋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건 3개를 한꺼번에 입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입는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하겠다는 거야. 그죠?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곱하기를 연결을 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지. 원피스하고 레깅스는 어쨌든 동시에 착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세트로 옷을 입는 거와 이 세트로 옷을 입는 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를 입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 중에 하나를 입으면 원피스를 입으면 안 돼. 우리 딸 동화책에 보면 원피스를 너무 사랑하는 공주님이 있어. 가지고 그 공주님이 원피스를 막 4겹 5겹 입고 파티에 가는 4겹. 그래서 이거 중에 하나를 입으면
이걸 입을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선택했으면 얘를 선택 못해. 그러니까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건 사실은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애초에 곱한다는 건 같은 숫자를 여러 개 더하는 걸 곱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지? 3을 7번 더하는 게 7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다는 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위에 티셔츠로 빨간색을 입혔어. 그러면 바지로 4가지 중에 하나를 입힐 수 있거든. 양말은 나중에 할게요. 위에 핑크색 옷을 입혔으면 핑크색이네. 4가지 중에 하나를 입힐 수가 있어요. 노란색을 입혔으면 4가지 중에 하나를 입힐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경우도 4가지고 이 경우도 4가지고 이 경우도 4가지인데 물론 그 4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위에 옷을 빨간 거 입혔으면 핑크색은 입힐 수가 없잖아. 핑크색을 입혔으면 노란색을 입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위에 옷으로 이거 셋 중에 하나 입을 텐데 이거 입었다고 치면 나타나는 경우가 4가지 있다는 거야. 이걸 입혀도 나타나는 경우는 4가지고 이걸 입혀도 나타나는 경우는 4가지야.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야 돼요. 합의 법칙으로. 그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때? 4를 3번 더하는 거잖아. 4를 3번 더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3 곱하기 4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4라는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장 이 최종적으로 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서 나오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지 이거. 수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런 얘기야. 수형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였다고. 상의에다가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을 입혔을 때 그때 하의로 입힐 수 있는 게 흰색, 청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 청색, 검은색, 노란색. 흰색, 청색, 검은색, 노란색. 그리고 요 각각의 경우마다 양말로 뭐야 저게? 빨간색이겠지? 빨간색 땡땡이 당근, 빨간색 땡땡이 당근, 빨간색 땡땡이 당근, 빨간색 땡땡이 당근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뒤에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어. 아 반짝이야, 빨간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짝이야. 반짝이 땡땡이 당근, 반짝이 땡땡이 당근 이 각각의 가지마다 또 이렇게 3개씩 쪼개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게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건데 이거 우리 아까 어떻게 계산했다고?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했다고. 그럼 그렇게 되는 과정 역시나 말한 것처럼 얘가 빨간색인 경우에 결국 경우의 수 다 세보니까 몇 가지냐면 여기에 3, 여기에 3, 여기에 3, 여기에 3. 그러니까 여기 12가지가 있겠지? 그 12가지가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2 해서 36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수용도를 그려놓고 나서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위에 옷으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만약에 다 똑같아. 내가 위에 빨간색을 입히든 핑크색을 입히든 노란색을 입히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다가 임의로 내가 하나 입힐 거야. 일단 빨간색을 입혔다 치고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서 곱하기 3 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 숫자들을 3번 더 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나 그냥 박아 넣으면 돼. 놓고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 곱하기 3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빨간 옷 입혔다고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3 할 거야. 그래서 빨간 옷을 입혀놓고 나서 보니까 바지로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4가지야. 그러면 이 4가지 각각마다 양말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또 다 똑같을 거잖아. 그럼 뭐 할 거라고? 내가 여기다가 흰색 옷 입혔다고 정하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야. 어차피 다 똑같은 거 4번 더 할 거니까. 그래서 흰색이라고 빨간색 흰색이라고 박았더니 양말에 3가지. 반짝이 땡땡이 당근 3가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곱해서 아까 구했던 그 경우의 수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상의로 어떤 옷을 입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 만약에 다르면 이거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빨간색을 입혀놓고 그냥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야. 곱하기 3을 하는 이유는 똑같은 숫자를 3번 더하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거였다고. 근데 내가 위에 옷으로 무엇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어떤 색의 옷을 입혔느냐를 가지고 분류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이건 다 똑같으니까 같은 숫자를 3번 더할 거라서 그냥 3 곱한 걸로 끝났지만 만약에 내가 뭐 위아래로 깔맞춤은 좀 그래. 노란색은 안 되겠어. 병아리도 아니고. 그래서 이 노란색을 입혔을 때 뒤에 오는 바지의 경우 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내가 위에 빨간색, 핑크색이냐 노란색이냐에 따라서 경우 수가 달라지니까 이때는 어쩐다고 상의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지니까 이거 가지고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할 거라고요. 빨간색을 입히면 12가지, 핑크색을 입히면 12가지, 그런데 노란색을 입히면 9가지겠지. 노란색이 없어지거든요. 3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곱한다는 건 그냥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수용도를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게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뒤에 가서 이제 뭐 순열이나 조합 이야기도 하긴 하겠지만 맨 앞에 나오는 그 경우의 수 단어는 이거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 지금 이런 건 내가 아주 쉬운 예제로 든 거고 이거 이 수용도로 푸는 경우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모자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예제 나올 건데 지금 말한 김에 그냥 모자 문제 뭐냐면 다 같이 모자를 쓰고 파티에 와서 문 앞에 걸어놓고 집에 갈 때 남의 거 쓰고 가는 거야. 경우의 수는. 그죠? RPM에도 있고 셀에도 있어요. 모자는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어 있지만 똑같은 거거든요. A, B, C, D가 자기 모자를 쓰고 와서 문 앞에 걸어놓고 집에 갈 때 딴 거 쓰고 가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거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곱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용도를 그리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수용도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숫자로 푸나요? 그거 해봐야 돼.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집에 간다고 치면 얘가 쓰고 갈 수 있는 모자가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지? 그럼 A가 B를 만약에 쓰고 갔으면 B는 모자가 A, C, D가 남았겠죠? 그거 3개 다 얘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A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럼 맨 위에 거부터 계속 이어가 보면 얘가 B 썼고 얘가 A 썼어. 그럼 남은 모자가 C랑 D거든? 지들 거 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겠죠. 그죠? B, C였으면 A, D가 남았을 테니까 D, A 이렇게 생겼을 거고 B, D였으면 남는 게 A랑 C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가 B의 모자를 쓰고 가면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됩니다. A가 C를 쓰고 가면 어때요? 같을까 다를까? 해볼까요? 최종적으로 C를 쓰고 가면 남은 모자가 A, B, D예요. B는 B를 못 쓰죠? A랑 D만 남았죠? 이렇게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뭔가 달라 보이죠? 네, 그럼 이렇게 가보면 이제 A랑 C를 썼으니까 남은 게 B하고 D거든? 근데 D는 지금 못 쓰니까 이제 얘가 D를 써야 되고 얘가 B를 써야 돼요. 이 경우는 얘가 C, D를 가져갔으니까 A, B가 남았거든? 근데 A, B는 아무렇게나 막 가져가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경우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고요. A, B던가 B, A던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3가지가 되긴 되겠네요. 얘는 어때? D 가져갔으면 A, B, C 남았는데 지껏 못 가져가니까 이렇게 되고 D, A니까 B, C 남았죠? B, C여야 되고 A, D, A, B 남았을 테니까 잘라서 얘 A, B, 요거 B, A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수형도 그려보니까 총 9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개수가 만약에 하나 더 늘어나면 이까지 해서 더 늘어나면 그냥 이런 방식으로 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힌트를 다시 보자면 해설은 다 이렇게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말이야. A가 어떤 모자를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 세 가지야.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내가 A야. 내가 누구 모자를 집어가든 나타나는 결과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임의로 A, B, C, D라는 순서를 정하니까 B에서 뭔가 경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 A가 그냥 B 가져갔다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해.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명을 쭉 하고 문제를 풀까? 그게 낫겠죠. 다음 할 얘기는 순열. 순열은 내용 정리 금방 끝나니까.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거든요. 조금 더 정확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팔 아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n도 r도 몇 개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자연수여야겠죠. 그래서 r은 0이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1학년 때는 중요하게 별로 안 나오지만 이 서로 다르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 다 다른 거 n개 중에 내가 r개를 꺼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기호가 뭐냐면 소문자 n이고요. p를 커다랗게 쓰고 r을 또 여기 조그맣게 씁니다. 이거 제가 손으로 쓴 거라서 감이 안 올 테니까 책에 있는 걸 보세요. 책에 보시면 p는 그냥 대문자로 써 있고요. 로마자로. 그리고 n하고 r은 아래 첨자로 써 있습니다. 이탈릭체로. 그죠? 그래서 이제 n, p,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리가 몇 개 있다는 이야기냐면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는 거야. 그죠?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맨 앞에는 몇 개 올 수 있냐면 n개 중에 하나가 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안 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그냥 뭐 하나 있다 치고 곱하기 n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뒤에 오는 경우의 수 세서. n명 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딱 줄 설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엔 앞에 하나 섰잖아. n-1 걔 남아 있겠죠? 그 중에 또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다 딱 꽂을 거잖아요. 경우수 몇 가지가 될 거냐면 n-1가지가 될 거라고요. 얘네 둘은 당연히 곱하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또 누가 올 거냐면 n-2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자면 n-1, n-2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될 거냐면 n-r 더하기 1까지 가게 될 텐데 이게 마지막이 n-r 더하기 1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래서 n부터 출발해서 숫자를 r개 곱할 거다라는 거야. 개수가 r개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만들어진 거지 결과적으로 얘를 외우려고 굳이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명 중에 3명 줄 세울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보고서 그럼 8부터 어디까지 곱해야 돼? 8에서 3을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얼마냐? 6이야? 그럼 8부터 6까지구나. 이 멍청하게 풀고 있는 거라고. 이상한 거야. 8부터 숫자 3개 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제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 얘가 된 거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 n부터 숫자 r개. 오케이? 기억을 하시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뭐 어떤 공식 같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호가 하나 있는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불렀다고요. 기해승.
영어로 팩토리얼. 알아. 아는데 안 쓰는 거야? 팩토리얼. 기호는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n 팩토리얼.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n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1까지 갑니다. n부터 1까지 다 곱한 거. 이게 n 팩토리얼이에요. 1 팩토리얼은 1이겠죠? 2 팩토리얼은 2예요. 3 팩토리얼은 6이고 4 팩토리얼은 24야. 5 팩토리얼은 12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이라는 건 그냥 n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중에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거야. 0 팩토리얼. 뭐다? 1이다. 약간 이상하지? n부터 1까지 그냥 작아지면서 곱하는 건데 0팩이면 이미 1보다 작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묻지 마. 그냥 그런 거야. 이 기호를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난 관여한 게 아니야. 나한테 묻지 말고 그렇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0팩이 1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요 NPR을 약간 간단하게 나타내 보자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n에서부터 여기로 끝났거든요. n-r 더하기 1. 근데 요거보다 1 작은 게 누구냐면 n-r이야. 요거보다 1도 작은 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애를 1까지 곱할 거야. 노란색이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노란색 글자 뭐 얘기하는 거야? n-r에서부터 1까지 싹 곱한 거야. 그러니까 n-r 팩토리얼이다 그 얘기예요. 분모가 원래 없는데 분모가 1이었다고 치고 분모에도 얘를 똑같이 곱하는 거지. 그럼 이제 분모는 n-r팩이 됐고 분자는 n부터 1까지 순서대로 싹 다 곱한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NPR이라는 건 분자가 n팩, 분모가 n-r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 8p3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할 거다. 8팩이랑 8-3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8-3팩이면 5팩이잖아. 8, 7, 6, 5,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5, 4, 여기도 1은 안 쓸게. 그러고 나서 보면 5, 4, 3이 5, 4, 3이 약분돼서 얘랑 똑같은 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쓴 거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n이나 r이 특히나 r이 숫자로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걸 보고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다고. 숫자니까. r이 숫자로 나오면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r에 어떤 미지수 같은 게 들어있어. 그러면 몇 개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공식 같은 거 증명하거나 r에 문자 같은 게 들어가는 거, 미지수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요것도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많이 안 나오는데 조합 단원에 가면 조합이랑 이 순열이랑 둘이 섞어가지고 이상한 식 되게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짤데기 없는 거. 그런 거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꼭 나와요.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필요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이 녀석이 P, 순열이란 얘기고요. 예제는 조합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넘어가기 전에 그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NP, N이면 얼마죠? n팩, n, p, n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줄 세우는 거니까 그냥 다 줄 세우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건 n팩이에요. 오케이? np0은 n개 중에 빵개 줄 세우는 거야. 아무도 안 서는 거지. 아무도 안 서는 경우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면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분자 n팩, 분모는 n-0팩이잖아. n팩, n팩 약분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p0이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npn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분자가 n팩이고 분모는 n-n팩이거든. 그럼 분모 0팩이잖아요. 0팩은 뭐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n팩이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호니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조합인데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차이는 뭐냐면 나열을 안 합니다. 얘는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얘는 r개를 뽑기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나열이 빠졌지. 그죠? 그럼 차이는 이런 건데 그럼 요 녀석 기호가 뭐냐면 n, c, r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대문자 p고 얘는 대문자 c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얘랑 얘 차이는 뭐였다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였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r개를 뽑아놨잖아요. 요 r개를 일렬로 줄 세울 거야. r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경우수 몇 가지예요? r 팩토리얼이에요. n개 중에 r개를 뽑았어. 뽑는 건 이거고. 뽑은 r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건 r 팩토리얼이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 그게 누가 되는 거야?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럼 ncr은 누구라고 볼 수 있다?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제 줄 세워놓고 나서 줄 세운 니들을 다 없애려고 나누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우의 수 이야기할 때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데 이 나누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중복된 녀석들 그거 다 같은 거라고 취급할 거야.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n개 중에 r개가 줄을 섰는데 r개 니들끼리 줄 쓴 건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나는 뽑기만 할 거거든. r개로 예를 들어서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이거로 따지자면 3명을 뽑아서 줄 선 거잖아. 근데 난 뭐 할 거라고? 니네 셋이 줄 선 건 관심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 뽑혔다고 치면 얘네 셋이 줄 서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6가지인데 3팩이니까 그 6가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야. 누가 뽑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거든. 그럼 니네 셋이 줄 선 건 나한테는 똑같은 거니까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누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복됐을 거잖아. 그 중복된 횟수로 나누겠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가 의미하는 건 그만큼씩 중복됐을 거니까 그거 다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누기를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누는 건 여기서보다 확률 같은 게 혹시 공부하러 갈 사람은 거기 가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누는 경우 꽤 많이 나오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조편성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서도 요거 나누는 거 얘기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조합이라는 녀석은 순열 중에서 지들끼리 줄 서 있는 경우는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럼 옆에 있는 공식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이런 이야기야. n-1, n-2 등등등 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게 분자에 들어가겠죠? 분모에 누가 들어간다고? r 팩토리얼, r-1, r-2 등등등 해서 이렇게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8p3 했는데 8p3은 8, 7, 6이었다면 8c3은 8, 7, 8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분모에 요것만 3팩토리얼만 더 들어가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요 분자에 있는 NPR 만약에 R이 숫자로 나왔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R이 문자로 나오든가 아니면 뭔가 공식 같은 걸 증명해야 될 땐 역시나 이거 전체를 팩토리얼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 n팩 분모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면 되겠죠. 쟤랑 얘의 차이는 분모의 r팩이니까. 그래서 npr에다가 r팩 분의 1을 곱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조합인데
이 조합이란 녀석은 순열하고 다르게 그냥 다 쓸까요? NCN n개 중에 n개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다 뽑는다는 이야기잖아. 8명 중에 8명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걸로 증명하시면 돼요. 몇 가지? 얘도 한 가지. n명 중에 빵명 뽑는 경우의 수 아무도 안 뽑는 거 한 가지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왜 우리 집합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공집합도 하나의 집합이잖아요. 아무도 안 뽑는 거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녀석으로 누가 나오냐면 n, c, n-r. 얘가 n, c, r이랑 같아요. 이거는 엄청 많이 쓰일 녀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뭐 받아들이게 될 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거 n개 중에 r명 뽑는 거예요. 8명 중에 집에 일찍 갈 사람 3명 뽑을 거야. 그거랑 나머지 공부할 사람 5명 뽑는 거예요. 똑같죠? 그러니까 경우를 사건을 두 개로 빡 쪼개서 보면 집에 일찍 가냐 남아서 공부하냐. 그러면 뽑힐 사람을 뽑는 거랑 뽑힐 사람을 뽑는 거 이상한데? 해당하는 사람을 뽑는 거랑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두 개로 가를 거니까 경우는 똑같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n개 중에 n개 뽑는 거나 n개 중에 빵개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뭘 보는 거냐면 왼쪽 밑에 n은 똑같아. 오른쪽 밑에 있는 거 보면 n-r이고 r이에요. 이거 둘이 더해서 n이 되는 경우면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8C3 누구랑 똑같겠어요? 8, C, 5하고 똑같다고요. 3하고 5 더하면 8이니까. 이거 해보면 이거잖아. 8C5라는 거 잘리겠는데? 8C5는 8부터 숫자 5개야. 8부터 숫자 5개. 그리고 분모에 5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 써놓고 나서 보면 4, 5가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나 둘이 같은 값인데 같은 값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에 문제 푸는 와중에 이렇게 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8C5로 계산하지 않아요. 8C3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어차피 8C5 해봐야 4, 5로 약분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 산수를 좀 도와주기 위한 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숫자 나왔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증명 같은 거 할 때도 꽤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새로운 기호 기억하시고 그 터무니없는 이상한 증명 되게 많은데 그것들 중에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유용한 공식 하나는 좀 짚고 가자면 NCR이라는 건 N-1CR하고 N-1CR-1라고 이거 둘이 더한 거와 같더라요. 책의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확률과 통계를 혹시 하실 분은 거기 가면 어마무지하게 많이 쓰일 녀석입니다. 이거 이제 증명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증명은 증명이고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8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그 8명 중에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보면 8명 중에 3명 뽑을 때 내가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가 안 뽑힌 거야. 그러니까 나 빼고 7명 중에 3명을 다시 다 뽑아야 돼요. 이건 내가 뽑힌 거지. 그러니까 나 빼고 7명 중에 나 하나 뽑았잖아. 2명만 더 뽑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뽑는다고 치면 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각자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뽑히지 않은 경우와 내가 뽑힌 경우로 나누어서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둘이 더하면 되죠. 뭐 더하는 거야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더하기를 하시면 n개 중에 r개 뽑는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8명 중에 3명 뽑을 건데 내가 안 뽑혔으면 나 빼고 7명 중에 3명 뽑으면 되고 내가 뽑혔으면 니네들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고 거기에 나를 쏙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은 말했지만 얘로 하는 건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필요한 거니까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내용은 조편성 하는 건데 조편성 여기 나오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책에는 이거를 분할이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분할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분할이라는 주제가 되게 교과서에서 빠졌거든요. 뭐 자연수 분할, 집합 분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조를 나누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분할이라는 건 조합을 이용해서 조 편성을 하는 건데 우리 지금 8명이야. 이 8명을 두 개의 조로 분할할 건데 그 두 개의 조가 3명이랑 5명 이렇게 생긴 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명짜리 조랑 5명짜리 조. 좋대? 나머지 공부. 경우수 몇 가지예요? 8, 10, 3 이러면 끝이에요. 집에 갈 사람 3명 뽑으면 남는 사람은 그냥 나머지 공부지 뭐. 그지? 물론 원래는 이 뒤에 누가 오냐면 5, C, 5라는 게 와요. 8명 중에 3명 뽑고요. 남은 5명 중에 5명을 뽑는 거야. 5명 중에 5명 뽑는 건 뭐 원래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만약에 2명, 3명, 아니 1명, 2명, 5명 이렇게 뽑을 거야. 이렇게 조편성을 할 거예요. 1명은 당장 집에 가는 거, 2명은 10시에 집에 가는 거, 5명은 12시에 집에 가는 거. 그럼 이렇게 조편성을 한다고 치면 당장 집에 갈 사람 하나 뽑아야지. 8명 중에 하나. 걔 집에 갔어? 그럼 남은 7명 중에 2명 뽑아야죠. 10시에 집에 갈 사람. 그리고 남은 5명 중에 5명이에요. 근데 뭐 5C5는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긴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원수마다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N명을 P 더하기 Q 더하기 R명으로 분할을 하려면 경우의 수는 NCP 곱하기 N-PCQ 화면에 잘리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NCR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죠? 물론 얘는 아마 RCR일 테니까 1이에요. 그죠? 근데 이 뒤에 어떤 단서가 달려 있냐면 단 P, Q, R 모두 다른 숫자여야 돼요. 서로 다 달라야 이런 일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P, Q, R 중에 같은 게 섞여 있으면 어떡하냐? 그건데 예를 들어서 다시 8명을 4명과 4명의 조로 분할을 할 거야. 이건 그냥 일단 조로 분할만 하는 거야. 4명, 4명으로. 편을 짜는 거라고요. 그럼 얘는 8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4명 중에 4명 뽑는 건 신경 안 쓸게요. 근데 문제는 이 8명 중에 4명을 뽑는다는 건 이렇게 4명을 뽑을 수도 있고 저렇게 4명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4명을 뽑는 거나 저렇게 4명을 뽑는 거나 우리 넷이 조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 쟤네 넷이 조가 된다는 건 변함이 없다고. 즉 뽑혀서 4명이 한 조가 되나 남아서 4명이 한 조가 되나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선 따로 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2번씩 겹친다고요. 2번씩 겹친다고요. 그러니까 얘 뭘로 나눈다? 2팩으로 나눈다. 뽑히는 순서를 무시할 거라는 거야. 첫 번째 4명 뽑히고 두 번째 4명 뽑히는 건데 첫 번째 4명 뽑히고 두 번째 4명 뽑히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4명이 조가 된다는 건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같은 숫자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아까 2명, 3명, 3명 이렇게 조로 분할을 할 거야. 그럼 얘도 8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니네 둘이 한 조가 될 거고 남은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니네 셋이 한 조가 될 거고 그 다음 남은 3명 중에 3명이 또 니네 셋이 한 조가 될 건데 이 뒤에 뭐 해야 된다고요? 2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왜 2팩이냐면 3, 3이 같으니까. 8명 중에 우리 둘을 먼저 뽑았으면 어차피 니네들끼리 3명 갈라먹는 거지 우리랑 섞일 일이 없잖아. 근데 니네 3명 뽑을 때 이렇게 3명 뽑는 거랑 이렇게 3명 뽑는 걸 얘는 따로 세는 중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뽑힌 순서를 무시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숫자가 3개 같아야 되는데 3개 같을 수가 없네. 이거를 둘둘 하나 어쩔래? 에이? 둘둘 할까요? 둘둘 얘는 8C2 6C2 4C2 2C2 뭘로 나눈다? 4 아니야. 4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야. 뽑히는 순서를 무시하는 거니까. 그죠? 4 팩토리얼로 나눈다. 똑같은 숫자가 4개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조편성하는 거고 분할하고 나서 분배를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 각각의 조마다 조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조태, 하나는 야근. 그럼 조로 나누는 건 이거거든? 이러고 나서 두 조 중에 누가 조퇴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뒤에다 이제 2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뒤에 2팩을 곱하는 건 분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눈 다음에 하나는 조퇴, 하나는 야근, 뭐하지? 하나는 청소. 뒤에 뭐 곱해야 돼? 3팩 곱해야 돼. 그죠? 조를 세 개로 분할하는 건 여기까지고 이 뒤에 각자의 임무가 정해져 있잖아요. 분배하는 경우는 3팩토리얼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데도 40분이나 했어.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씩 유형을 격파해 볼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안타까운 거야? 니들이 안타까운 거야? 뭔가 수업을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니. 봅시다. 별거 아닌데 그래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건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 전체 경우 몇 가지? 36가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잖아요. 그지?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얘도 6가지, 얘도 6가지.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6이랑 6을 곱해서 36가지. 그 중에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거든? 그럼 이제 얘는 분류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뭘로 분류할 거냐면 합이 4의 배수래. 그래서 합이 4인 경우, 8인 경우, 12인 경우.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리 커도 10이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되죠.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4가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그지? 3가지. 8이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5가지야. 1, 7은 없어요. 주사위는 6가지야. 2, 6부터 6, 2까지잖아요. 2, 3, 4, 5, 6, 5가지 있다고요? 12가 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6, 6. 그래서 다 더하니까 9가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엄청 쉽잖아요. 그지? 그럼 얘를 왜 설명하냐면 우리가 문제에서 합이 4의 배수 그랬으니까 실제로 합이 어떤 숫자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만약 다 같다는 확신이 들면 하나만 구해서 다 곱하면 돼. 개수만큼. 그지? 근데 이거 다 다를 거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이거를 분류를 할 때 항상 합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냥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빨간 주사위가 어떤 숫자가 나왔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6가지 있을 거잖아요. 이 각각의 경우마다 파란색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세겠다는 거야.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까 다를까? 확신이 안 서면 다 구해야지. 구합시다. 빨간 주사위 1이야. 파란 주사위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지? 2야.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요? 2 아니면 6이잖아요. 그지? 벌써 경우의 수가 다르죠.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3 나왔어. 그럼 여기에 1이랑 5 되고요. 4 나왔으면 합이 4지. 그럼 4하고요. 5 나왔으면 3 하나밖에 안 되냐? 3이고요. 6 나왔으면 2하고 6. 그지? 그래서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다 더하면 얘도 9개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어떻게 어떤 걸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할 거냐인데 사실은 문제의 대부분 힌트가 있다는 거야. 합이 4의 배수 그랬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하는 건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혹시 이런 생각했으면 대단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면 기준을 하나 딱 잡아서 그 기준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혹시 다 같을 거라면 하나만 딱 구해가지고 곱하기로 해결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방정식 푸는 건데 부정방정식이죠. 미지수가 3개, 식은 하나. 그런데 정수래. 개수는 셀 수 있겠다, 그죠? 무수히 많겠지. 무수히는 아니지. 굉장히 여러 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순서상의 개수, 즉 해가 몇 개 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법이 없어, 이건. 다 손으로 세야 돼. 손으로 다 셀 건데 그러면 막 아무거나 막 x가 0, 잠깐만 뭐 해보 0 뭐도 되고 뭐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 무턱대고 막 셀 수는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세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3개 중에 하나를 정하자는 거야. 기준을 세우자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분류를 해야 돼. 그리고 각각 경우의 수를 세서 더할 거야. 그럼 기준으로 누굴 세울 거냐면 x나 y나 z 중에 하나의 문자를 먼저 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정하는 게 좋을까? y를 먼저 정하는 게 좋지. 왜? y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크니까. 그죠? x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이거 0에서 8까지 해야 돼요. 근데 y는 0에서 4까지 4 아니야. 0에서 3까지만 하면 되잖아. 개수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y가 0일 때,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다 나눠서 따로따로 몇 가지가 있는지를 세 보시면 되죠. 그죠? y가 0일 때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야? z에다가 0부터 다시 숫자 넣어서 몇 개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직접 찾아보시고. 이거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마찬가지겠죠. y가 1일 때, 2일 때 분류해서 x에 넣을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보시면 해결될 거예요. 쉬운 건 넘어갑시다. 다음,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는지 알죠? 너무 쉬운 건... 대표 문제 할까요? 참 재미없지만. 48, 약수의 개수 몇 개? 어떻게 센다?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센다? 소인수분해하고 지수에 대해씩 더해서 다 곱한다. 왜? 지수 몇 개씩 곱할지 해야 되는데 지수가 안 곱해져 있으면 1 곱하는 거를 이게 소인수분해한 거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48은 2가 4개 있고 3이 하나 있어. 약수라는 건 이 중에 소수 몇 개 끄집어내서 곱한 게 약수잖아요. 그지? 그 2라는 숫자, 2라는 소수에 해당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5가지가 있다는 거야. 2를 안 꺼내도 되거든. 만약에 2도 하나도 안 꺼내고 3도 하나도 안 꺼내면 약수가 1인 거야. 그죠? 이거 다 꺼내고 이거 다 꺼내면 48인 거야. 근데 그 중간에 뭐 2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2 두 개랑 3 하나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이 각각의 소인수별로 나오는 경우의 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들을 찾아서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2라는 소인수 생각해 보면 안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총 5가지 경우가 있어요. 3도 마찬가지 안 나올 수 있고 하나 나올 수 있잖아요. 2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될 거냐면 10가지가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10개가 된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보죠? 이 약수의 개수를 세는 또 다른 방법으로 표를 그리는 게 있거든요. 2의 0제곱, 2의 1제곱, 이렇게 조그맣게 쓰고 있어. 2의 1제곱, 2의 제곱, 3제곱, 4제곱 마다 3도 0제곱, 1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그린다고. 이 안에 박스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보면 10개가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아하, 지수에다 1 더하고 지수에다 1 더한다.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10개인데 그럼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더한 게 약수의 총합이야. 각 줄별로 각자 더해보면 얘는 여기 있는 숫자 5개는 다 3의 0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의 0제곱 이렇게 묶어버리면 2의 0, 2의 1, 2의 2, 2의 3, 2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아 참고로 2의 0은 1이란 소리예요. 3의 0도 1이란 소리고. 이거는 다 더하면 뭐예요? 3의 1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괄호 안에 있는 건 똑같이 생겼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다 더하면 뭐다? 2의 0, 2의 1, 2의 2, 2의 3, 2의 4, 3의 0, 3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약수의 총합입니다. 그죠? 약수의 총합은 이것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소인수별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갖다 붙이시면 이제 약수의 총합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이런 얘기거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숫자였다고 치면 5가 하나도 없는 약수들의 합은 이거고요. 5가 하나씩 들어있는 약수들의 합은 여기다 5를 곱한 거고 5가 2개씩 들어있는 약수들의 합은 이 흰색에다가 5의 제곱을 곱하는 거잖아. 그걸 다 더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또 이거를 뒤에다 그냥 곱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수의 총합을 구해보시면 돼요. 이런 건 한번 설명하면 제발 까먹지 마. 다음에 안 하게. 다음에 나오는 건 수영도인데 얘가 아까 그 얘기죠. 사람 4명이 여기는 책이에요. 아까 저는 모자였고요. 책 가져와서 바꿔 읽을 거래. 자기 건 안 가져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까 했던 것처럼 수영도 잘 그려서 개수 세보시면 되고요. 밑에 것도 똑같은데 조금 까다로운 건 이번엔 5개야. 근데 101호에는 104호라고 붙여버렸어. 하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생각할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101호에 104호를 붙였잖아요. 그럼 102호에 붙일 수 있는 건 101, 103, 105 중에 하나거든. 그럼 102호나 103호나 105호에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104호는 101, 102, 103, 105야. 4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하나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에서 모자 문제 풀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 뭘 가져가든 뒤에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얘는 다를 거라고. 뭔가 좀 다를 거란 이야기야. 손이 고생해야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건 이제 니들이 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옆으로 넘어와서 돈 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약수 개수 세는 거랑 똑같거든요.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구하라. 지불하는 방법이라는 건 100원짜리는 100원짜리 나름대로 지불하는 방법이 3가지 있는 거잖아요. 2개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고 하나 주던가 2개 주던가. 50원짜리는 4가지 있고 10원짜리는 5가지가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마치 약수의 개수 세는 것처럼 각각의 동전 개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셀 때는 소인수 하나도 안 나와도 되거든. 1도 약수니까. 근데 지불하는 건 동전을 하나도 안 주면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빼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데 거기서 1만 빼시면 돼요. 오케이? 약수의 개수는 각각의 소인수별로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는 거였잖아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각각의 화폐마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곱하는 거야. 대신에 마지막에 1 하나만 빼는 거라고. 그죠? 비슷한 걸로 누가 있냐면 지불하는 금액이 있어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말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그 둘은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50원짜리가 3개 있고 100원짜리도 있거든요. 지불하는 방법 입장에서 보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는 다른 방법이야. 100원짜리 하나랑 쓸데없는 얘기 하려고 했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는 다른 얘기야.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선 금액은 똑같은 거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이 나지만 50원짜리 두 개 뭐야. 그지? 방법은 달라, 금액이 같아. 그럼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방법의 수보다 지불하는 금액의 숫자가 더 작을 거란 이야기야. 지불하는 방법 중엔 금액이 같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언제 겹친다고요?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 한 가지 아니야.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110원을 지불하는 경우도 두 가지고요. 120원, 130원, 140원, 150원, 160원, 170, 180, 190원 다 두 개씩 있다는 이야기야.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를 다 찾아서 뺄 거냐? 귀찮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불하는 방법 중에 지불하는 금액이랑 겹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표현은 이런 건데 외우자면 작은 화폐를 모아서 큰 화폐가 되면 겹치겠죠? 그럼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다 쪼개요. 100원짜리 두 개를 다 50원으로 만들어. 그래서 1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 7개라고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겹치는 거 없어요. 그죠? 작은 화폐를 큰 화폐로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50원짜리가 만약에 두 개 있었다고 치면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겹쳐. 그래서 50원짜리 두 개를 100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짜게서 작은 돈으로 바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야. 50원짜리랑 100원짜리가 문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보통 큰 걸 없애요. 그래야 다 지불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꾼 다음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경로 몇 개 막 곱하기 막 응? 에? 색칠하는 거. 요거는 얘기를 좀 할까요? 뭐 이런 이 보통 이렇게 그림에다 색칠하는 건 대부분 이렇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문제 잘 읽긴 해야 되는데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돼요. 그런데 인접한 영역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그래서 얘부터 칠해볼 텐데 요령은 뭐였냐면 인접해 있는 거, 즉 나랑 경계를 맞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랑은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고 있으니까 칠하는 순서를 정할 때 인접한 게 많은 거 먼저 칠하는 거야. 그게 좀 편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별로 상관없지만 A를 먼저 칠하시는 게 편하겠죠. A는 다 인접해 있잖아요. C를 먼저 하셔도 돼요. B를 먼저 하시면 약간 피곤해요. 실제로 B를 먼저 하면 피곤해요. 그러니까 A나 C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 먼저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거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야. 막 들쭉날쭉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고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죠? 왜냐하면 A에다 뭘 칠했다고 치면 그 옆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정해지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 A에다가 내가 4가지 색깔 쓸 수 있는데 A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B, C, D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달라질 리가 없지. 자기 색깔들끼리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A에다 내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랑 상관없이 뒤에 오는 경우도 똑같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다 그냥 빨간색이라고 박아 놓을 거야. 그리고 뭐 한다고요? 곱하기 4 한다고. 원래 4가지 칠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빨간색 칠했다고 치면 B에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빨간색 빼고 3가지. 빨간색 빼고 3가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도 안 달라져? 내가 여기다가 흰색 칠하든지 노란색 칠하든지 파란색 어디 갔냐? 파란색 칠하든지 경우의 수가 같아져 달라져? 여기 있구나.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내가 여기 어떤 색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수 안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 할 거다? 여기다 내가 파란색 치겠다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라고요. 원래 3가지를 칠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C에다가 칠하는 건 빨간색도 안 되고 파란색도 안 돼. 남은 거 2개야. 둘 중에 하나 칠해야 돼요. 노란색 칠했다고 칠까요? 그럼 D에다 칠하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다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왜? 인접한 건 이거 두 개잖아요. 빨간색, 노란색만 피하면 돼요. 남은 건 흰색이랑 파란색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쪼로로록 곱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물론 하겠 4, 3, 2, 5, 2 하겠지. 설명하려고 내가 색을 칠했는데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하라고. 그죠? 요 유형의 제 밑에 거. 이건 해야지.